이번에는 if문처럼 비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라고 해서 C 언어에도 있는 스위치문입니다. 일단 스위치문은 식이 있고 그 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별로. 각각 비교를 해서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데 콤마 여러 개 값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실행은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하려면은 각각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디폴트 해서 이 디폴트 실행하는 부분을 해주는데 원래 비교문이라는 거는 케이스의 블록이 각각 실행이 되고 만약에 식을 했을 때 각 첫 번째 케이스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케이스 2, 3, 4 이런 것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된 곳에 자동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하는 거가 없을 때 디폴트가 되는 거고 중간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 브레이크로 해서 멈춰질 필요 없이 자동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수를 지정해서 스위치를 시작합니다. A가 되겠죠. 실행하고 나서 몸통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몸통 안에 케이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디폴트 최종값도 이 몸통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케이스별로 만들어 준다면 뭐 이런 자체. 근데 에러가 나는 거는 케이스별로 봤는데도 해당하는 문자는 없어요. 그럴 때는 설명해 드린 대로 대비돼야 되는 게 디폴트입니다. if문으로 따지면은 el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A가 머금고 있는 수는 5니까 5에 해당하는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을 3으로 해본다고 한다면 RGO가 아닌 이 부분 자체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3이 아니라 4라고 했기 때문에 케이스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관되니까 이렇습니다. 뭐 2도 그렇고 2003이 뜨고 1도 그렇고 2003이 뜨겠죠. 동일한 어느 범위의 숫자까지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범위를 지정을 했죠. 49라는 A의 값을 담고 스위치에 대해서 기준을 A로 했죠. 거기에 이제 케이스들이 들어갑니다. 이 49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고 만약에 이 이상 이렇게 된다. 이도 저도 아니니까 디폴트 값으로 해서 너무 높다라고 해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if문보다는 좀 다른 값으로 처리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값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값에 대해서 해봤고 값도 범위 연산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런 사항들이요. 문자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변수가 RGO를 담고 있어요. 비교가 A죠. A는 RGO입니다. 케이스 처음에 있는 거는 세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D를 검사를 해요. 아니죠. 세 번째 RGO와 2003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럼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이도 저도 아니면 없다라는 부분이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제는 결과는 마치 범위로 나오는데 프린트를 범위로 했으니까 이것은 튜플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범위 연산자를 이런 거를 썼을 때는 이 범위 연산자 안에 부분적인 내용이 일치할 때 튜플을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따라 그것이 출력될 수 있게 한 건데 비교해도 아니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내용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튜플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상관이 없겠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면 딕셔너리가 되는데 밸류 값이 없으니까 일반 튜플로 해서 두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와 3. 첫 번째 있는 자리가 1과 2였을 때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넘어간 거고 이건 범위 내예요. 0에서 5까지 해보고 0에서 4까지죠. 5에서 9까지니까 5에서 8까지죠. 그래서 이게 출력됐는데 이것 또한 아니죠. 하지만 0에서 2까지, 0에서 1, 그리고 얘는 2에서 3 해서 정답은 이 부분. 이도 저도 아닐 때 이건데 이도 저도 아닌 게 없죠. 범위 내에 포함이 된다면 그 부분이 출력되게 하는 그런 튜플 방식으로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조건별로 분배를 하는 튜플을 가지고 AND와 연산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현재 5와 연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0과 90에 대한 값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 자리를 비교를 하겠죠. 아까는 넘버로 또는 범위 내 연산으로 해봤고 지금은 문자 기호 이런 걸로 해서 60짜리 레프트, 90짜리 라이트 그래서 새롭게 들어간 처리 이 부분입니다.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값을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을 분배를 해줍니다. 레프트 값보다 크거나 같다. 73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라이트 값도 7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죠. 현재 비교하는 거는 이 내용이 되겠고 두 자리 숫자를 각각 받은 상태고 각각 조건에 맞는 레프트 라이트를 꺼내는 거예요. 즉 얘와 얘가 7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80으로 해놔도 결국은 이 조건의 케이스가 맞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조건식이 맞으니까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다 73보다 작은 둘 다가 당연히 얘는 안 되니까 여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 언더바 변수가 없을 때 변수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한 키워드나 변수 값을 정의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라이트에 대한 부분만 라이트가 95보다 작다라고 해서 정의를 한 거죠. 95보다 작은 라이트는 없잖아요. 현재 20인데 라이트가.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요 값을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 70으로 나오죠. 둘 중 하나를 비교해봐서 요 식이 맞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 맞아야 무조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5와 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분배 역할은 이 키워드를 이용했을 때 분배 역할이 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겠고 지금 이전에 예제를 가지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폴스루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스위치문을 정의할 때 반드시 브레이크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다 내려가고 있죠. 없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0에서 3이 맞으니까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에 걸려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끝까지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때는 폴스루라는 이 연관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문에서 반복문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해당하는 값은 0에서 물론 시작해서 줄바꿈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반복문이다 라는 거죠. 0에서 10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출력이 돼야 되는데 왜 줄바꿈으로 돼서 0에서 10까지 출력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포문이 이해가 됩니다. 즉 0에서부터 슬라이스화 해가지고 10까지 반복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이론을 따지면은 제일 처음에 in이라는 부분이 있고 변수가 있어요. 즉 0이 일단 A에 갔어요. 그랬더니 출력을 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0 다음에 1이 있죠. 1이 1 와요. 그럼 던져받은 A는 1이에요.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1이 출력되니까 2가 또 출력이 돼요. 2를 여기서 던져줘요. 2를 받아서 출력하고 3을 받아 출력하고 마지막 10을 받아 출력을 했기 때문에 줄바꿈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래의 콘솔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쭉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주로 많이 쓰는 변수는 i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출력은 문제없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h로 값을 바꿔도 똑같아요. 변수만 바뀌면 바뀐 것만 프린트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포문과 in이 같이 있으면 처리를 반복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포문은 루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 값까지 변수가 받아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에디트에 대한 텍스트 사이즈 변경안은 알려드렸듯이 콘솔을 그냥 넘어가고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프리페어런스를 들어가서 텍스트 들어가서 일단 전부 선택을 하고 저는 복잡하지 않게 이거 스크롤을 해서 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놓고요. 0에서부터 10까지를 출력하는데 여기 어떤 변수를 발생할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수마다 곱해준다던가 가능하겠죠. 3에서부터 7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3, 4, 5, 6, 7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값을 곱해주려면 변수에 대한 값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수 let 정의를 해주고 여기 이제 b라는 거를 이제 a라는 값을 곱해줘라 라는 얘기죠. a라는 값이 올 때마다 8씩 더해줘라 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되는 값은 바로 b가 되는 거죠. 이걸 현재 a가 아닌 h, 제가 이건 잘못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에서 8을 더하면 11, 4에서 8 더하면 12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이 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하나씩 된 거를 줄바꿈해서 하는데 이것도 줄바꿈 되지 않고 가로로 출력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하는 구분을 어떻게 해줄 거냐. 기존의 줄바꿈이 아니라 구분을 좀 다르게 해줄 거다. 보면 여기 스트링 해서 나와 있죠. 문자를 넣으면 되는 거고 콜론으로 마무리해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걸 해줄지 정의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됐을 때 아직 저장이 안 된 상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제가 이 가상 뷰를 가져왔습니다. 확인해보면 가로로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변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총 4번, 5번을 카운트를 하는데 카운트는 랜덤하게
0에서 99까지 카운트를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카운트 되는 게 0이 될 수도 있고 50 미만이 이 횟수만큼, 그렇다면 얘에 대한 수치는 굳이 필요가 없죠. 0에서 4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또 참고로 알고 계실 게 점이 3번이면 0에서 4까지 반복이 수행된다. 하지만 점이 2번이고 이렇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더 되는 거죠. 0, 1, 2, 3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출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0에서 4까지 5개가 출력이 된다. A라는 상수를 만들어서 배열된 부분을 리스트들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A에서 B, A에서 B, A에서 B 순서별로 대입돼서 출력되는 것 또한 방법이겠죠. 현재 보시는 이 포문은 뭐냐면 2개가 포개져 있죠. 중첩 포문입니다. 바깥쪽 그리고 안쪽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정답은 2개의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식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2개 값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1 다음에 5 그리고 1 다음에 10, 너무 극명한 답이니까 아예 5 정도로 해주고 얘도 한 5 정도로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죠.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이 맨 마지막 값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군요. 5와 5를 계산을 하면은 25가 나오는 거고, 그 10과 5를 계산을 하면 50이 최종값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던져지는 거죠. 어떻게 던져지냐면 1A, 1B 그 값을 이렇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 그 반복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의 반복 작업은 5번까지예요. 5번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반복 작업을 바꾸면 더 극명하게 티가 나는데 3번을 반복한다라고 했더니 초반에 내용이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티나게 A에 곱하는 값도 3으로 바꿔줬어요. 1에서 3, 3번까지는 3이죠. 그리고 두 번째 2에 3을 하면은 6이 되고 3에 3을 하면은 9가 되고 3에 4, 12가 되고 3에 5, 15를 최종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응용을 해가지고 포문에 대해서 뭐 배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배열의 값을 꺼내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연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값을 정의를 했고 반복 작업을 포문을 통해서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배열값 A에 대해서 꺼내가지고 이제 몸통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하나씩을 C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15 대입, 8 대입, 9 대입. 그런데 15 대입을 했을 때 B라는 값이 등장을 하는데 C라는 값에서 B라는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5 대입됐을 때 5를 더하면 20, 또 5를 더하면 23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죠. 물론 출력해주는 값이 프린트라고 해서 하면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꺼내와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첩이 돼버리죠. 더블로 계산이 되니까 여기에 값을 넣으면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아까는 다 더한 값을 또 출력해주고 다 더한 값을 플러스해서 출력을 해주니까 연산값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변수에다가 다 꺼내놔서 그거를 더해서 5를 해서 연산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석 처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 함수랑 같이 쓰는 포문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스타트 값이 있고 마지막 값이 있고 스타트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간격을 주는 3가지 인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인수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무엇이냐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A의 변수에다가 항상 인 사이를 두고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주는데 이 내용이 등장했어요. 어떤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프롬이라는 거, 스타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o라는 거, 종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스타트와 종료까지의 가는 거리를 2씩 증가해서 가게 해라 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프린트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값을 보면 5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돼 가지고 20 미만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30 한다. 그러면 값이 훨씬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석 처리를 하고요. 정답이 바로 나와 있으니 아실 수 있겠지만 역순입니다. 스타트를 4로 해서 0이 될 때까지 해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죠. 마이너스 1씩 해서 하면은 4, 3, 2, 1이라고 해서 정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값이 아닌 일반 값으로 하면 이건 응답이 안 되죠. 왜냐면 4에서 0까지 가게 해놓고 1씩 한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값으로 해야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출력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포문을 하면서 항상 숫자만 가지고 놀았죠. 스트링도 하나하나씩 뽑아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스트링을 먼저 만들어 보면 일반적인 문자열이고 공백도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A에 대해서 B라는 걸 만들어서 in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포문이 시작돼야 되겠고 A라고 해서 하나씩 B에다가 우리 생각에는 I, T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만 함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내용은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알려드릴 메소드는 닷 해가지고 그랬더니 원래 이거예요. 중간에 이런 표시가 돼 있죠. 해서 보면은 똑같이 돼요. 근데 아까 그 표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소드의 기능은 문자를 하나하나씩 뽑아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돼 있지 않아도 잘 하나하나씩 뽑아서 출력이 되는 그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 중에서 while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조건들이 이제 불린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true냐 false냐죠. true가 될 때까지 while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그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일단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ile은 먼저 조건을 검사해요. 그래서 만족하면 처리를 실행합니다. 근데 do while에서 바뀐 이 내용은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다음 반복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얘는 안 하지는 않는다. 한 번은 한다. 이런 차이가 되겠죠. 일단 0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바로 while의 조건식입니다. 100까지 그럼 이제 몸통이 들어가겠고 몸통에서는 하나의 식이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A에 이렇게 이식 A가 0이니까 0에서부터 100 이전까지 작업을 해라. 그러면 정답은 프린트를 해봐야 알겠죠. 이러면 100이 나왔어요. 100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한 거예요. 0부터 해서 이식 더하고 해서 100이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0과 1을 변수값을 만들어 보고 y를 해서 조건을 주는데 이 조건은 b에 대한 값이 1이 작죠. 그리고 5 같거나 크다. b 입장에서는 같거나 작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럼 실질적인 몸통이 들어가야 할 텐데 a와 b를 연산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연산해서 결국은 a가 0부터 해서 몇 가지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됐죠. 1에서부터 1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5까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 정도 되면은 5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쭉 연산을 해서 0에서부터 10까지 쭉 더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do while에서 바뀐 내용 한 7 정도의 쪼깃값을 주고 얘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죠. 그럼 이 내용 다음에 while문이 들어가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몸통은 무엇이냐면 감소값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감소값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값이 되는데 이건 정답이 아니죠. 왜냐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while 입력하고 a값이 7에서 1씩 감소해서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을 때 while은 초기값에서 만약 불린으로 했을 때 true가 나왔으면 안 하거나 false가 나왔으면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while이 뒤에 붙기 때문이죠. 이번엔 좀 빠르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A가 1을 대입받고 있고 대입받는 2를 출력을 하긴 하는데 1씩 증가하는데 5까지만 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5 미만의 값에 4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과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계속 루프를 돌리면서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